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이쪽이 로컬이고, 그죠? 1번, 이쪽 130번 요 VM 쪽이 이제 리모트가 되겠죠. 포린. 그리고 이제 리모트 포린 쪽에 22번 포트로 윈도우즈에서 접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은 나오지가 않고 프로세스 넘버만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 넘버가 도대체 어느 프로그램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태스크 리스트라는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태스크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이고요. 얘도 태스크가 많기 때문에 주르륵 나올 거예요. 이렇게 주르륵 나오죠. 그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태스크의 넘버를 가지고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이구야,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6952니까 6952로 필터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스크 리스트 파이프에서 find str, 저 같은 게 이제 6952, 뭐 여러분들 프로세스 번호가 있었을 테니까 해서 보면 secureshell.exe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secureshell.exe가 이것이 6952번,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원격의 시큐어쉘 데몬에 접속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결국은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았을 때 뭘 알 수 있느냐,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았을 때 이쪽 내 컴퓨터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 연결을 위해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secureshell.exe가 또 이제 이쪽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가면 내 컴퓨터에 22번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secureshell 데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원격의 VM의 secureshell 데몬, 이 프로세스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IP 주소가 이제 192.168. 5점, 여기는 130이고 여기는 이제 미안합니다. 130이 아니고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92.168.5.130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IP 주소 간에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통신이 어떤 프로세스들이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쪽에 secureshell.exe와 이쪽에 secureshell daemon, 이 프로세스가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의미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보면 그러니까 요것을 보면 그 시스템의 어느 프로세스, 또 요것을 보면 그 시스템의 어느 프로세스를 확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양쪽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켓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소켓. 소켓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뭘 꽂아서 동작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작동시키는 거. 소켓에다 뭘 꽂으면 그 기기가 작동이 되죠. 그죠? 그것처럼 요 소켓에 꽂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쪽 컴퓨터에 어떤 프로세스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그거를 이쪽 소켓에 꽂으면 또 이쪽 그 컴퓨터에 어떤 프로세스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소켓을 꽂으면 어때요? 이쪽 컴퓨터의 이 프로세스와 이쪽 컴퓨터의 이 프로세스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켓과 소켓의 연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켓 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소켓 쌍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쪽 쌍과 이쪽 것과 이쪽에 각 소켓이 연결된 모습. 예.
established. 예. 그 소켓 페어를 보면 어느 컴퓨터의 어느 프로세스와 어느 컴퓨터의 어느 프로세스가 통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라인을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여기에는 가만히 보면 좀 다르죠. 아까 뭐 리슨의 의미와 요거 의미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주소를 보면 말이죠. 조금 달라요. 그죠? 여기에 로컬이 0.0.0.0 콜론 22 이렇게 나왔고 이쪽 foreign은 0.0.0.0 콜론 별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주소 값과 포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이상하죠. 그죠? 이 0.0.0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사실은 any의 의미입니다. any. any라는 건 어떤 것이든이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주소로든 22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여기서 어떤 주소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무 주소란 뜻이 아니고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어느 주소든입니다.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어느 주소든. 그럼 내 컴퓨터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주소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면 ifconfig 해서 또는 IP 어드레스에서 보면 알죠. 그럼 내 컴퓨터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주소가 여기 보면 192.168.5.130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7.0.0.1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소 중에 어느 걸로 접속을 하든 리스닝이 접수 중이다. 리스닝이다. 하는 거죠. 로컬에 이 0.0.0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데몬으로서 누구든 접속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foreign도 여기에 0.0.0.0이라는 건 누가 접속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 접속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any. 어떤 IP 주소든 나한테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이것으로서 이 시큐어셜 데몬 서비스는 그러니까 외부에 어느 IP 주소가 접속을 하든 간에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리슨 중이다. 또 포트도 어느 포트일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저쪽에서 오는 클라이언트의 포트들은 임의로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별표로서 이 별표의 의미는 바로 이게 마치 우리가 파일명을 나타낼 때 와일드카드 문자로 0개 이상의 어떤 임의 문자열을 나타낼 때 별표를 썼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그것처럼 이것도 어떤 포트 번호를 나타낼 때 그냥 임의 포트 번호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떠한 포트 번호를 가지는 녀석이든 나한테 어떠한 주소로든 서비스가 리스닝 상태이다. 어디로?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어떠한 주소로든 22번 포트로 이 서비스가 지금 접수 중이다. 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IPv6라서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예. V6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가 2학년 때 배운다 그랬죠.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sudo file cmd-restore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뒷부분에 설명을 또 할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shutdown -h now라고 하는 건 이제 shutdown이라는 건 이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명령인데 다운시키는 방법도 뭐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아니면 재부팅을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h 옵션이 컴퓨터를 종료하는 옵션입니다. 할트의 악자고요. HALT. 그 다음에 요 now 옵션은 이거는 지금 즉시 셧다운을 시키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즉시 종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udo를 써서 관리자로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VM1에서 우리가 과제로 했었던 건데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설명이 훌륭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챕터 네트워크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공지사항에 공지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VM 공인 IP 주소 할당 내역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별로 IP 주소를 2개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어떤 IP 주소냐면 공인 IP 주소고요. 그 주소의 범위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여기에 여기에 속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223.194.165.0/24 범위입니다. 이 의미는 아시죠? 이 의미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통신 프로토콜에서 설명하고 이 시스템 운영에서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이 주소 범위에 해당하는 주소들이에요. 그래서 요 값만 이제 이렇게 각자별로 요 값만 그 VM에 어떤 주소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 지정을 했고요. 2개죠. VM1, VM2. 그래서 이 주소는 어떤 데 사용되냐 하면 이게 공인 IP 주소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던 VM에 할당돼 있던 예를 들면 VM1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92.168.5. 저는 130번. 뭐 여러분들은 뭐 128이나 129나 130이나 뭐 131 이런 것들이 쓸 텐데 이 주소들은 전부 다 사설 IP 주소라고 하는 주소죠. 이 사설 IP 주소는 이렇게 독립된 네트워크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주소고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고 옆 사람, 뒷사람 다 쓸 수 있죠. 서로 간에 통신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똑같은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통신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개별적인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공유기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사설 IP 주소가 할당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랑 통신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 VM에서 핑 구글 한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VM에서 브라우저 설치해가지고 브라우저 가지고 뭐 이클래스에 접속하고 막 그래봤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려면 VM은 사설 IP 주소인데 어떻게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내가 통신할 수 있냐 했을 때 외부랑 통신하려면 이제 NAT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 VM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 NAT 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 연결할 때. 네, 그런 상태인데요. 그것을 이제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사용할 거고 이 공인 IP 주소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주소냐 하면 이 주소는 우리 실습실 랜에서 사용하는 IP 주소고요. 여러분들 PC도 이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PC 같은 경우도 이제 윈도우 창에서 뭐 IP 컨피그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PC의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에 보면 이와 같이 23.194.165.51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죠? 얘도 같은 얘의 범위죠. 그죠? 예, 이 범위에 있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VM들을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T 네트워크가 아니고 NAT 네트워크라는 건 뭐와도 같다 그랬냐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공유기와도 같은 상황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앞에 파워포인트에도 있었는데 딱히 그걸 그때 당시에 설명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 좀 사전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실습실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실습실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의 실습용 PC가 전부 어제 얘기했던 이 액세스 디바이스인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들이 다 저 스위치에 연결돼서 이 실습실 랜을 구성하고 있고 실습실 랜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들이 이러한 주소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습실 랜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 223.194.165.1번으로 여러분들 PC에서 게이트웨이로 설정되어 있는 그 주소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4층에 있다 그랬죠? 4층에 통신실에.
그 장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실습실 랜 환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VM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VM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VM웨어의 공유기. 그래서 VM들이 이 공유기에, 이게 지금 공유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주소는 이제 192.168. 저 같은 경우에는 5.130인 거죠. 그리고 이 VM만 연결되어 있냐 하면 그건 아니고 PC도 연결되어 있다. PC도 랜 카드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IP 컨피그에서 보시면 여기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도 있지만 이더넷 어댑터 VMnet 1도 있고 이더넷 어댑터 VMnet 8도 있죠. 그죠? 이 이더넷 어댑터 VMnet 8이 아까 5.1번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PC의 주소. 아까 그 시큐셜 접속할 때 사용한 이 주소죠. 그죠?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주소로서 이 VM과 똑같이 공유기, 가상 공유기죠. 가상 공유기에 5.1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192.168.5.1번이죠. 같은 주소 범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랜을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VM2도 지금 켜면 아마 여기 연결되겠죠. 192.168.5. 저 같은 경우에 131번. 이렇게 해서 같은 랜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될 땐 여기에 그 NAT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로 나간다. 네,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때 그러면 넥스홉이 어디냐? 5.2번 게이트웨이다. 그게 이제 이 공유기의 가상 공유기의 주소다. 그런 거고, 또 이 가상 공유기에서 이런 그 VM들한테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준다. 여러분들이 세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자동으로 이제 할당이 된 거죠. 자동 할당이라는 것은 DHCP라는 그 프로토콜 쓴다. 그리고 DHCP에서 어떠한 동작으로 그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정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 챕터가 아니고 주쯤에서 다 했고요. 다 요약본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HCP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가정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가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기에서 이렇게 주소들이 할당이 되고 외부로 빠져나갈 때는 이제 공유기 바깥에 요 주소로서 빠져나가죠. 네. 그런 식으로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VM들을 그렇게 구성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얘네들을 밖으로 꺼집어내려고 그래요. 이와 같이. VM을 여기서 이리로 이 실습실이죠. 실습실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직접 해줄 거예요. 물론 직접 여러분들이 케이블로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왜? VM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니까 실제 뭐 어디 그 랜 카드에 실체는 없고 가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구성상으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연결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 주소 범위를 써야죠. 그래서 주소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가상 공유기 안에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내가 주소를 설정하지 않아도 가상 공유기 자체가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실습실 랜에는 그런 그 DHCP 서버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네트워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PC조차도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되고 전부 다 수동으로 설정을 하게끔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여기서 ncpa.cpl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 나오는 창에서 이 창에서 IP 버전 4 속성 여기에서 설정을 하죠. 여기에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윈도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GUI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IP config 커맨드를 가지고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명령어로.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GUI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설정을 미안합니다. 수동? 네, 맞지. 그렇지. 예, GUI 환경에서 이와 비슷하게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명령어로 설정을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해야 됩니다. 두 단계. 첫 번째는 일단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연결을, 즉 케이블링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1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VMware에서 세팅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VMware를 실행했으면 이 VM 세팅이 있죠. VM 세팅에 지금 현재 여기에 NAT라고 네트워크 어댑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브릿지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의 그 실습실에 이 랜에 연결되는 스위치로 여러분들 VM이 연결이 바뀝니다. 알겠죠? 연결해 보세요. 브릿지 하고서 OK. 연결 바꿨나요? 그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연결이 끊어졌어요. 왜? 아까는 공유기 네트워크에 연결됐고 거기에서 쓰는 주소를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됐는데 주소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이 실습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커넥션 리셋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시큐어시엘 접속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안 될 거예요. 왜? 그 주소가 아니니까. 그 주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소를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이 GUI에서 메뉴로, 그러니까 그 윈도우스처럼 GUI에서 이렇게 그 GUI 창에서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그 메뉴가 뭐 여기서도 시작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여기에서 설정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디 있나? 못 찾겠다. 예, 인터넷에 있나? 아니고요. 설정 네트워크가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 보조 프로그램에 있나? 아니고 네트워크가 안 보이죠? 네,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요 모니터 아이콘 여기에 연결 설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Edit Connection 여기서 이 ENS160 프로파일 요거 아시죠? ENS160 프로파일을 설정을 여기서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IPv4 설정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자동 대신에 수동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GUI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GUI로 하지 않고 우리는 명령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 명령어로 하겠습니다. 명령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합시다. 확대. 예. 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항목들을 우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클래스에 설정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매스크,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 서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 알겠죠? 네.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명령이 nmcli라고 하는 커맨드입니다. nmcli.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그죠? nmcli로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설정 명령이에요. 설정. 이거는 지난번에 nmcli들은 설정은 아니고 그냥 어떤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했었는데 이제 지금 nmcli는 이제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이게 잘 안 되냐? 너무 커서 보기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도 글씨 잘 보이죠? 네, 문제 없죠? 그래서 사용할 명령은 nmcli고 그것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어디 있냐 하면 네. 저기 뒤에 있어요. 요겁니다. 47페이지에 연결 프로파일의 생성 및 적용 사례. 여기서 이제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DNS 설정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지금 현재는 ENS160이라고 하는 커넥션 프로파일이 현재 적용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죠. 뭐 지난번에 봤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 뭐냐면 이제 nmcli 커넥션 show잖아요, 그죠? 이 커맨드를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죠. GUI로 가니까 엄청 느려지네요, 이게. 네.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래서 지금 현재 커넥션 프로파일은 ENS160이고 그것이 ENS160 어댑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네임 서버 이러한 프로파일을 만들 건데 그 프로파일의 이름을 뭐라고 만들 거냐 하면 labvm1이라고 만들 겁니다. 여기에 labvm1s군요. 프로파일의 이름을 labvm1s로 할 거야. 그러면 새로운 프로파일을 만드는 커맨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죠. nmcli connection add라는 커맨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대로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클리어 명령 실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은 복사 붙여넣기도 안 돼요. 이 VM1의 터미널의 것들은 여기서 복사해봐야 윈도우로 붙여넣기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좋으니까 여기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여기서 뭐 구글 메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메일창 띄워놓고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행한 것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mcli를 일반 사용자로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리자로서 실행이 안 되는 학생은 이제 sudo 대신에 이제 su-에서 사용자를 루트로 바꿔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sudo nmcli connection add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실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add 해서 어떤 내용들을 add 해야 되나 봅시다. 우선 타입은 이더넷. 아까 요걸 하기 전에 아까 실행했던 명령 중에 nmcli show 이것을 잘못했군요. 예. 다행히 암호를 안 쳐줘서 이게 키보드 반응이 되게 느리네요 지금. 그래서 막 빨리 치니까 막 이전 명령어가 막 실행이 되고요. nmcli 커넥션
이게 또 그래? 왜 이래? 다시. 네. 참 바쁘니까 더 안 되네요. 그냥 타이핑 하겠습니다. 쇼. 네. 했을 때 여기 타입 이더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타입 이더넷.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여기 디바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네임 ENS160 여기 디바이스 네임을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콘네임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파일의 이름이에요. 설정 파일 이름, 설정의 이름이죠. 네. 자,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udo nmcli connection add 아이고 대문자가 됐네. 다시 대소문자 주의하시고요. add 또 타입 이더넷 아이고 이게 반응이 느려서 막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ENS160 그다음에 커넥션 네임 랩 VM1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선 VM11이라고만 했는데 VM1S 스태틱이라는 뜻이에요.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괄호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생략을 해도 그 뭐 실행한 것과 똑같으냐, 입력한 것과 똑같으냐 이거 의미가 IPv4 메소드 매뉴얼 이건 뭐냐면 IPv4 정보를 즉 IPv4 서브넷 매스크 뭐 게이트웨이 이런 정보를 매뉴얼이라는 건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하는 케이스에는 이것이 없어도 당연히 수동이니까 생략을 해도 돼요. 여기 수동 설정할 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수동 설정이죠. 값들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게 아닌 이제 수동으로 설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설정을 하는데 이제 우선 주소 IPv4 주의해 주세요. IPv4가 아닙니다. 요거 대신에 이거는 가능해요. IP4 대신에 뭐하고 그냥 이건 IPv4.address 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GW4는 이거는 IPv4.gateway 이거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알겠죠? IP4는 IPv4.address, GW4는 IPv4.gateway 준말입니다. 요거는 nmcli add 할 때만 쓸 수 있어요. add 할 때만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고 싶다. 설정을 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add 대신에 modify라는 명령을 쓸 수 있거든요. modify는 저 뒤에 가면 있는데 이 modify를 할 때는 이걸 못 써요.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IP4로 하겠습니다. IP4 그래서 한 칸 띄고 주소 그 다음에 슬래시 서브넷 매스크 프리픽스 넘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소가 223.194.165.150번입니다. VM이 슬래시 24 이렇게 아이고 위가 왜 165.150/24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223. 이건 똑같죠. 194.165.1번.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이걸로 쓰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 거 지정된 걸 써줘야 돼요. 이거 없는 학생 있어요? 어디 공지사항에. 공지사항. 네. 공지사항에 보면 마지막 7번 BM 공인 IP 주소 할당 내역이 있죠. 거기에 본인의 BM1, BM2의 IP 주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서버는 IPv4.DNS 얘는 줄임말이 없습니다. IPv4.DNS 하고서 얘네들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가 들어간 문자열은 따옴표로 가로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서버 주소는 뭐 여기 이미 DNS 서버들을 쓰면 돼요. 저는 이게 지금 1.1.1.1은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의 뭐 보안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IT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DNS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해줘요. 공개 DNS 서버로. 그래서 1.1.1.1이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단지 그냥 타이핑이 적어서 이걸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윈도우즈 PC에는 아마 고정으로 설정되는 주소들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더 다르지. 저는 지금 뭘 쓰고 있는 거 아니? 네임 서버가 여기 안 나오는구나. ipconfig/all 하면 나오죠. /all 하면 여기에 DNS 서버 값이 나오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168.126.63.1, 63.2를 쓸 거예요. KT DNS 서버죠. 저는 지금 우리 교내 DNS 서버를 쓰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걸 써줘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타이핑이 편한 관계로 1.1.1.1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8.8.8.8은 이건 구글의 네임 서버입니다. 구글의 DNS 서버. 얘도 구글 서버로 한번 해볼게요. 클라우드플레어도 뭐 1.1.1.1만인 게 아니고 1.0.0.1도 있어요. 뭐 여러 개 있는데 클라우드플레어 서버 하나, 구글 서버 하나 이렇게 쓰죠. 뭐 8.8.8.8. 참고로 클라우드플레어 네임 서버는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데요. 8.8.8.8 구글 서버는 이거는 국내에서는 좀 느린 편이에요.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네임 서버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됐나요? 준비됐나요? 뭐 여기 있는 타이핑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 위에 파워포인트 자료도 있고 여기에서도 있으니까 애니 어느 거나 쓰세요. 그래서 하면 연결이 성공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설정을 만든 거지 설정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그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기만 한 겁니다. 이게 적용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nmcli 커넥션 쇼 해보시면 이와 같이 설정이 만들어져는 있어요. 지금 랩bmons 추가됐죠? 이거. 근데 색깔이 어때요? 하얀색이죠? 이 하얀색은 그냥 설정이 존재하는 것 뿐이지 적용된 상태는 아니에요. 적용된 상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ENS160이라고 하는 자동 설정 그 프로파일이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ifconfig 해보시면 IP 어드레스 해보시면 아직도 주소가 192.168.5.130이에요. 현재 스코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스텝을 추가를 할 건데요. 한 가지 스텝은 뭐냐면 일단 요것을 기본으로 적용하도록 해라. 지금 프로파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ENS160도 있고 그 다음에 랩bmons도 있고 그러니까 부팅할 때 이걸 어느 걸 적용할 거냐 두 개 중에 이것을 결정해 줘야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랩bmon을 connection.autoconnect yes 해가지고 이 부팅할 때 자동으로 이것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ENS160 기존의 자동 설정이죠. 이것을 커넥션 오토 커넥트 NO 해서 얘는 부팅할 때 자동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일단 뭐 이건 방금 아까 본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네. 먼저 보냐, 나중에 보냐 그 차이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그걸 할게요. 그래서 얘도 수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일 테니까 일단 클리어하고 수도 지우고 수도 nmcli 커넥션 뭐죠? 이게 modify라는 게 이제 그 설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설정을 할 때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요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이어서 써줘도 돼요. 이어서 써줘도.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랩비엠원 이 프로파일이 만들어질 때 이 설정이 그냥 같이 추가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만들고 모디파이를 해서 이 만들어진 랩비엠원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로 수정할 수도 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뭐 IP 주소도 바꿀 수가 있고 뭐 게이트웨이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모디파이를 통해서. anyway, 그래서 모디파이로 지금 수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BM 어디 갔냐? BM을 다시 올려서 여기서 sudo nmcl connection modify lab BM 1S죠. connection 점 auto 이게 어디까지 지워졌을까? 또 이 백스페이스가 이게 뭐 타이핑이 제대로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Yes. 네. sudo nmcl connection modify lab-s connection.auto connect yes. 네, 타이핑 틀린 거 없죠? 왜 소식이 없냐? 예. 엔터도 한참. 예. 그 다음에 이번엔 sudo nmcli connection 뭘 바꾸냐면 ENS160 프로파일에서 걔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막아야죠. modify ENS160 이 프로파일은 커넥션 오토 커넥트를 no로 하겠습니다. no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아까 보듯이 ENS160이 활성화 상태란 말이야. 얘를 활성화 상태로 해주겠습니다. 활성화 상태 방법은 sudo nmcli connection lab bm1s 요 커넥션을 업이 먼저인지 lab bm1s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어. 업이 먼저군요. 커넥션 업 해서 커넥션 업 lab bm1s 네. 그래서 연결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적용이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nmcli 커넥션 show 해보면
이제 랩 BM1S가 초록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죠? 그리고 이제 ENS160은 적용이 안 돼 있죠. 그죠? 흰색이 됐고 그 적용된 디바이스가 없죠. 지금 랩 BM1S가 ENS160 어댑터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주소가 바뀌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IP 어드레스 확인하면 이와 같이 23194.165.150이 돼야 정상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150 아닙니다. 다 다르죠. 그 다음에 cat etc 밑에 resolve.conf에 보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네임 서버가 돼 있을 거고요. 그죠? 192.168.5.2였는데 1.1.1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route-n 해서 보면 그 라우팅 테이블도 바뀌었어요. 게이트웨이가 23.194.165.1번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 됐으니까. 요 부분을 한 거죠. 쉬었다 합시다.